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새해 첫날이다 했는데 어느새 설날이 코앞입니다. 시간이 어찌나 숨가쁘게 흘러가는지요. 거리두기 조치가 명절 이후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이번 설에도 가족이 모두 모이지 못하거나 나홀로 명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도 걱정스럽고 또 거리를 두는 것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자 조심하는 편이 좋겠지요. 2019년 12월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생활 방식이나 인간관계, 심지어 식습관까지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가 않아졌는데요. 짧지 않은 연휴 동안 새해 들어 세웠던 계획도 재정비하고 차분히 쉬면서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은 물론이고 젊음과 장수에 관한 해법까지 한꺼번에 제시해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계적인 생태운동가인 후나세 슌스케의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 인데요. 맛있는 걸 포기하고 굶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배부르게 먹는 대신 소식을 선택했을 때의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 쉽고도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한 실험 결과로 밝히고 있습니다. 1950년생인 저자는 소비자 문제를 비롯해서 지구 환경이나 현대 의료, 식품에 관련된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언론인이자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건강과 장수를 위한 기적의 요법으로 소식, 웃음, 감사, 긴 호흡, 근력 운동을 제시하면서 이 5가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살에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후나세 슌스케의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 옮기니 오시연, 펴낸 곳은 보너스 출판사입니다. 칼에 의해 죽은 사람들보다는 과식과 과음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캐나다의 의사이자 교수 윌리엄 오슬러경.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삽니다. 미국 코넬 대학 교수이자 영양학자인 클리브 맥케이는 열량 섭취를 40% 줄인 쥐가 다른 쥐보다 2배나 오래 산다는 사실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1935년에 영양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벌써 약 90여 년 전에 규명되었다는 말이죠. 맥케이 박사는 실험용 쥐를 2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B집단에는 먹고 싶은 만큼의 먹이를, A집단에는 열량을 60%로 줄인 먹이를 주고 그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열량 섭취가 제한된 A집단의 평균 수명이 B집단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A집단에는 1400일 이상 생존한 쥐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열량 제한과 수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단식과 소식을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동물 실험으로 잇따라 증명되었습니다. 원숭이 60마리를 30마리씩 2집단으로 나누고 B집단의 원숭이에게는
배가 터지게 먹고 싶어 하는 만큼 먹였습니다. A 집단에는 열량을 70%로 제한했지요. 이렇게 1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A 집단의 사망률이 B 집단의 2분의 1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열량을 70%로 제한한 원숭이가 2배를 더 산 것입니다. 이 실험으로 흥미로운 사실도 드러났는데 소식파인 A 집단의 원숭이는 남성 호르몬인 DHEAS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남성 호르몬의 일종은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어 다른 말로 회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젊어지는 동시에 면역력도 증강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70%만 먹은 원숭이의 생존율은 1.6배 높다. 이것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실시한 실험 결과입니다. 과학 잡지 사이언스의 2009년 7월 10일자에 게재되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열량 제한을 하지 않았던 B 집단은 절반이 사망한 반면 70%로 열량 제한을 한 A 집단은 80%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원숭이를 이용한 가장 규모가 큰 항노화 실험으로 꼽힙니다. 1989년 실험을 시작했고 관찰은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년 뒤 생존한 원숭이를 조사했더니 마음껏 먹은 B 집단의 원숭이는 약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중 37%가 암, 당뇨병, 심근질환, 뇌수축 등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소식을 한 A 집단의 원숭이는 80%가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것은 13% 뿐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원숭이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약 80세에 해당하는 고령의 원숭이를 비교해보니 거의 같은 나이인데도 열량 제한을 한 원숭이는 훨씬 젊고 주름살도 없었고 피부와 털에 윤기가 흐릅니다. 또한 취재 카메라에 흥미를 나타내며 민첩하게 돌아다니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반면 열량 제한을 하지 않은 원숭이는 주름살이 보이고 털도 푸석푸석하고 결이 고르지 않으며 허리도 없습니다. 귀찮은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원숭이와 쥐 실험이 그렇다고 사람도 그렇겠어? 이 실험 결과만으로 아직 수긍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열량 제한 실험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91년 시행된 바이오스피어2라는 인공지구 실험입니다. 8명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4천여 평에 달하는 도명 건물에서 외부와 격리되어 무려 2년간 생활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섭취 열량은 1800칼로리로 설정되었습니다. 즉, 배를 75%만 채우고 생활한 것입니다. 2년간의 소식 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의 평균 체중은 18% 감소하다가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혈중 인지질 수치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인슐린 수치도 저하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혈당치도 떨어졌지요. 즉, 날씬하고 탄탄한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오스피어2에서의 실험은 열량 제한이 인체에 주는 영향에 관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열량을 75%만 섭취할 때 우리 몸은 최상의 건강 상태에 근접한다는 것입니다. 과식을 했을 때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발가락과 뒷목이 차가워지는 것은 피의 흐름이 위와 장으로 몰려 다른 곳으로 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 등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몸은 이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지금은 병과 싸우느라 대사효소가 너무 바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쓰루미 클리닉 원장인 쓰루미 다카후미 의사도 소식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쓰루미 의사는 하루의 생리주기를 살펴봐도 배설하는 시간인 아침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고 밤 7시에서 8시경 저녁을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16시간에서 17시간은 소화관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침 식사를 하고 싶으면 효소가 듬뿍 들어있는 생채소나 과일을 먹어보세요. 배설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갈면 세포 내의 효소도 섭취할 수 있다. 효소량을 2~3배 이상이나 섭취할 수 있어 소화 흡수도 원활하게 된다. 효소는 껍질 부분에 들어있으므로 껍질째 갈아야 한다. 모든 병은 몸속 독에서 생기고 몸속 독에는 음식의 독과 마음의 독이 있습니다. 음식의 독은 대사 능력 이상으로 섭취한 음식이 몸속에 노폐물로 쌓입니다. 즉, 과식으로 인한 독입니다. 마음의 독은 고민이나 불안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처럼 유해한 호르몬 형태로 발생합니다. 독사 서너 마리의 독에 필적하는 맹독이지요. 이 독이 온몸을 돌아다니면 기분이 나쁘고 속이 메스꺼립니다. 몸속 불필요한 물질은 지방이나 독소라는 형태로 축적되는데 그것을 체독이라고 합니다. 몸을 대청소해서 몸속에 늘어붙은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면 생명력이 순식간에 회복됩니다. 깨끗이 청소한 엔진이 최고의 상태로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식 박사로 잘 알려진 고다 미스오 의사도 먼저 내보내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지하철도 탄 사람이 내리고 나서 탄다. 아직 사람이 내리고 있는데 타려고 하면 혼란이 발생한다 라며 조언합니다. 자연의학의 대가인 모리시타 게이치 박사도 몸에 노폐물이 남아있는데 영양을 주입하면 탁해진 혈액이 순환하는 혼란이 생기고 각종 병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야생동물도 병이 들거나 다치기도 하지요. 이럴 때 동물들은 어떻게 병을 치유할까요? 굴 속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병과 상처를 낫게 하는 최선의 방법, 자연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으면 일단 먹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몸의 활동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소화와 흡수에 드는 에너지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질병이나 상처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일단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자야 합니다. 이것이 철칙이지요. 이 철칙을 따르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어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충족했는데도 계속 먹으면 그때부터 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코넬 대학의 영양학자 콜린 캠벨 교수는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총 섭취 열량 중 단백질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렸을 뿐인데 암이 11배로 급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이용된 동물성 단백질은 우유 카제인이었습니다. 20%의 단백질을 섭취한 쥐들은 실험이 종료될 때 이미 간암으로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5% 단백질을 섭취한 쥐는 모두 털에 윤기가 흐르고 활발하게 움직였다. 100대 0이라는 수치다. 이런 연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식물성 단백질인 보리글루텐을 섭취하게 하여 비교 실험을 했더니 발암률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6%, 14%로 올릴수록 발암률도 비례하여 급증했습니다. 캠벨 박사는 이 결과에 당혹해하며 몇 번이나 같은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단백식에서 고단백식으로 바꾼 쥐는 다시 종양이 커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점에서 캠벨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양 섭취 방식을 조절하면 암의 진행을 지속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아주 강한 산소입니다. 금속에 녹이 슬거나 물건이 타는 것도 산화현상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을 산화시켜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산화독이라고 하며 병의 90% 이상은 활성산소가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화현상도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현상입니다. 암이나 동맥경화, 노인성 치매 등도 활성산소가 방아쇠의 역할을 합니다. 도호대학 고토사타로 명예교수는 나이가 들면 몸속에 특수단백질이 증가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산화로 인해 변성된 비정상적 단백질이며 노화 단백질입니다. 종종 노화는 막을 수 없다고들 하지만 열량 제한은 노화를 중지할 뿐 아니라 젊음을 되찾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되면 체 표면에 색소 침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량 제한을 한 쥐는 노인성 반점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늙은 쥐에게 소식을 시켜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노화 단백질의 비율이 젊은 쥐와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즉, 나이를 먹은 뒤에도 60%만 먹는 등 열량 제한을 실행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수 유전자의 발견보다 항노화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이 또 있을까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왜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장수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를 상처로부터 지켜주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노화는 유전자의 상처 때문에 육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인 유전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활성산소나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상처를 입습니다. 그 유전자의 상처가 세포 분열과 함께 각 세포에 전해집니다. 이렇게 육체가 쇠퇴합니다.
장수 유전자는 항상 다른 유전자를 상처로부터 지키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열량 제한을 하면 그 효소가 활동을 돕는 보조물질과 합쳐져 유전자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식으로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효소를 도와줄 보조물질이 너무 커진 나머지 합쳐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소는 유전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스핀들러 교수는 쥐실험을 통해 소식으로 유전자가 19개나 젊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염증, 스트레스, 대사 이상, 유전자 이상, 바람 등에 의한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지금까지 의료 원칙은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 누워있게 하는 의료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일하는 친구는 노인 의료와 간병 시스템 연수를 목적으로 스웨덴에 가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리에 누워있게 하는 간병이 아닌 걷게 하는 간병을 하고 최대한 몸을 움직이게끔 돕다가 마지막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스웨덴의 간병이라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는 노인은 하루가 다르게 근육량이 감소해 뼈와 힘줄만 남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1년씩 노화합니다. 한 노인의료 전문의가 한 말입니다. 겨우 열흘만 입원해도 85세의 체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근육이 급속도로 감소해 노화가 가속되는 것입니다. 노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인도 입원해서 누워있기만 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눈에 띄게 근육이 감소합니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는 병원이 파업한 후 국민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병원이 다시 문을 열자 사망률이 원래대로 돌아갔지요.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은 의료사고와 병원 내 감염입니다. 매년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병원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이지요.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치유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식, 웃음, 감사, 긴 호흡, 근력 운동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암을 구제할 때 체내에서 암세포가 검출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루 평균 5,000개의 암세포가 태어나고 성인이라면 몸속에 수백만 개, 아니 수억 개의 암세포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 합니다. 그러니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암세포가 발견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 5,000개나 되는 암세포가 생기는데 어떻게 대부분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걸까요?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인 NK세포를 비롯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자마자
죽여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인체의 면역계에는 건강을 해치는 이물질입니다. NK세포는 그것을 인지하고 공격합니다. 정말 대단한 면역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므로 암을 치료하려면 첫째도 면역력, 둘째도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NK세포의 전투력이야말로 암과 싸우는 자연 치유력 자체입니다. NK세포는 1975년에 발견되었는데 이 병사들에게는 흥미로운 버릇이 있습니다. 그 공격력이 주인인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주인이 우울하거나 위축되면 병사들도 위축됩니다. 주인이 기운이 넘치면 병사들도 기운이 넘칩니다. 참으로 고지식하고 충실한 병사들입니다. 이 NK세포가 웃음으로 급증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센츠 박사는 NK세포가 강한 암 환자일수록 오래 산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후두암 환자의 NK세포 강도를 치료 전에 측정해 강함, 보통, 약함의 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의 생존율과 비교해 보았더니 강함이 83%, 보통이 62%, 약함이 40%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NK세포 활성이 강한 환자는 약한 환자의 2배 이상 더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연구자는 NK세포는 웃으면 분비되는 쾌감 호르몬인 베타 엔돌핀을 밥으로 삼아 증가한다 라고 말합니다. 의사에게 암이라고 들은 사람은 뱃속부터 힘차게 웃어보세요. 저명한 면역학자인 아보도르 교수도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3가지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웃는 것, 식사법을 개선하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인가요? 미국 웨스턴 뉴잉글랜드 대학에서 희극 비디오를 보여주어 실컷 웃은 학생 그룹은 면역 글로불린 A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면역 물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옆 사람들도 따라서 웃습니다. 이것은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 반사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려는 신경 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웃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도 그들처럼 웃게 되지요. 이것이 웃음의 전파입니다. 또 웃으면 심장 박동수가 90에서 60대로 떨어집니다. 웃음이 주는 릴렉스 효과입니다. 불안, 긴장, 분노 등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100 가까이 올라가지만 웃으면 그 수치가 급감하는 것도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소 흡입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5초간 크게 웃으면 심호흡을 2번 한 만큼의 산소가 체내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뱃속에서 나온 힘찬 웃음은 보통 때 하는 호흡에 서너 배나 많은 산소를 몸 안에 넣습니다. 실험으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만담을 보여주고 폭소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실험의 결과를 보면 64%의 사람에게서 뇌로 들어가는 혈액이 증가했습니다. 뇌 기능을 측정한 실험에서 웃음은 전두엽을 활성화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기억력 테스트에서 10분간 웃은 피험자들은 평균 정답률이 67%에서 85%로 20%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서에는 웃음이 나지 않을 때 간지려 달라고 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대목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병이 낫는다. 이 감사의 한마디가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힘든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고마워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마법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긍정적인 상태로 변하고 쾌감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또 감동 호르몬인 도파민과 이성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분비됩니다.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쾌감, 감동, 이성을 몸과 마음에 가져다 주어서 생명력과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의 치유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야야마 도시히코 의사는 암을 대체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쾌한 일이 있으면 고마워 라고 말할 것.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 이 마법의 말은 의학계도 인정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고마워라고 말할 때마다 NK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런던 대학의 명예교수인 아이젠크 박사의 연구 결과는 성격에 따라 암 사망률이 77배나 차이 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요가의 가르침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진리에 사는 것이란 먼저 웃음과 감사로 사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일천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바의 한 줄 평. 사람의 몸을 일러 소우주라 한다. 자연이 어떤 규칙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는지 가만히 지켜보라. 그 리듬에 맞추는 것이 바로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